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와우글로벌 파트너 변지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이틀 연속 미증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산타 랠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 미증시입니다. 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약 7조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물량의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비교적 장 초반부터 이제 원사이드한 흐름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투기성 포지션들이 비교적 충격 없이 청산 마무리가 되었던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주요 기업들의 이제 개별 이슈들, 뭐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 허용 위한 소식들, 그다음에 오라클의 틱톡 관련 계약 체결 완료 소식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부진했었던 시장의 소위 이제 그 오픈 AI 진영들의 기업들의 약진이 시장을 이끌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도 그러한 지난주에 어떤 이런 개선된 투자 심리가 장 초반에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거래일이 하루 단축되는데요. 짧은 장이지만 이번 주에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먼저 월요일이 오늘은 이제 미국의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 지수. 사실 큰 이 일정들은 오늘은 지표는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내일은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은 지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DP 민간 고용, 뭐 신규 주택 판매 건수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내일 예정이 돼 있고 수요일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사실은 요 녀석은 그 주간 지표인데 원래 목요일 날 발표하는데 휴일이 껴있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던 일본 BOJ의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은 조기 폐장을 하게 되고 목요일은 뭐 한국, 홍콩, 미국, 영국, 독일 뭐 주요 그 증시들이 휴장을 하게 되고 금요일은 한국은 뭐 배당주 그 매수 시한일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어떤 그 일반적인 주간 지표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중요도는 사실 크지 않은 그래서 지표의 중요도가 조금은 좀 떨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12월 FOMC 등 굵직한 좀 일정이 지나갔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 크게 가져다 줄 스케줄은 적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정이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지표 쪽은 딱히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변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FOMC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어느 정도 향후 2, 3개월 정도의 거시 변수 요인들은 이제 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시장에서 소화가 됐고 그래서 당장의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어떤 이런 그 매크로 변수들을 변화시킬 만한 이벤트가 이번 주는 없는 상황이다. 부재한 상황이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대형 기업들에 의해서 개별 기업들의 이 이슈들 특히 그 최근에 어떤 그 우주 관련 항목, 정부 정책 관련한 기업들 이러한 소식들로 인한 개별 기업들 특히 이제 시가총목 상위 종목들에 의해서 시장이 좀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절적 특성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수급 시장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 연말을 맞아서 기관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도 하고 윈도우 마사지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이 통상적으로 이 수익률이 좋았던 주도주들, 뭐 AI주들이나 반도체주들이 되겠죠. 이런 관련 빅테크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성과를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산타렐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반면에 이제 통상적으로 또 동시에 어떤 세금 절감 부분에서 수익률 상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난 종목들은 또 집중을 매도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중 매도 기간은 12월 초하고 중순에 걸쳐서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시장에서 소화가 됐기 때문에 관련 매물들이 이번 주에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도 압력은 좀 적을 것 같다라고 이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올해는 아시다시피 채권 대비 주식 시장의 성과가 월등히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형 기관들의 리밸런싱 이런 조정 물량들이 이번에 또 나올 수 있다. 요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미 그런 대형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주식 비중이 굉장히 많이 초과된 상태예요. 그리고 기관들이 내세우고 있는 어떤 기대 수익률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충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고 많이 수익 난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채권 매수 이런 형태의 어떤 기계적인 리밸런싱 과정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또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실제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대형 투자은행들, IB은행들에서는 이 관련 물량들이 약 300억에서 50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떤 윈도우 드레싱과 리밸런싱 이런 수급 시장에서의 충돌 이런 두 축을 기준으로 해서 흘러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좀 그 급격한 방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일정 부분의 박스권을 유지한 채 그 안에서 개별 종목 어떤 그런 강계 전투의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연휴가 껴있고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네. 시장 자체의 볼륨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적고 그다음에 호가 잔량 같은 부분도 굉장히 얇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단기 투자는 좀 지양을 하시고 네. 장중에 휩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시면서 한 주를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절적 특성으로 인한 수급의 변화와 그리고 기관들의 리밸런싱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나 ETF로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이벤트, 저 ETF는 11월, 12월 이제 시장이 조금 그 시장을 지탱했었던 AR 관련 섹터들이 네.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간 동안에 그 넌 US 국가들, 이제 비미국 국가들과 가치주가 이제 시장의 선택을 좀 받은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랠리가 끝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사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런 어떤 11월, 12월의 조정 국면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말씀드렸다시피 비미국 국가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 전통적인 그 가치주들이라든지 네. 뭐 이 그 전통주들 다우는 또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섹터 간의 순환매로 옮겨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 조정 국면이었다라는 걸 다시 상기를 시키면서 이제는 다시 미국과 성장주로 눈길을 돌려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지금 시장에서는 뭐 소위 오픈 AI파, 뭐 구글파 이렇게 나눠지면서 네. 이제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양 진영의 어떤 공집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그런 섹터들 ETF를 지속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 거기에 맞물려서 미국 그 정부 정책이죠. 제네시스 미션 이런 관련한 우주 산업 섹터들 역시 새해에는 어떤 이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네. 관련 ETF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이제 SMH, 티커 SMH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고 네. 반도체 트렌드에 어떻게 보면 전공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전형적인 투자 수단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대표 25개 종목을 추종을 하고 뭐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이 이제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이런 구조적인 이 성장에 투자를 하고 싶다 반도체 섹터에 그런 분들은 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주 관련한 ETF 중에서 그 아크X 같은 경우 이 아크가 운영하는 액티브 ETF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시장에서 주류가 되는 ETF들은 패시브 펀드들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액티브 ETF로서 네. 우주 탐사나 산업 이런 뿐만 아니라 방산 혁신까지 좀 두루 커버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말에 펀드명 자체도 스페이스 디펜스 이노베이션으로 변경되면서 이제 직역을 하면 우주 방산 혁신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넓은 영역을 커버하면서 트렌드를 빠르게 쫓는 그러니까 종목 교체가 상대적으로 좀 빠른 그런 ETF라는 장점이 있고 네. 상위 종목으로는 뭐 로켓랩이라든지 L3 헬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또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우주 관련 ETF 중에는 UFO라는 ETF가 있는데 티커 이름부터가 좀 우주의 냄새가 풍기는. UFO. 근데 이제 요 ETF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크X와는 달리
S 네트워크 스페이스 인덱스라고 하는 벤치마크를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입니다. 그래서 우주 관련 테마를 어떤 이 지수형으로 지속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ETF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주 관련된 ETF를 소개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페이스X가 상장 예정이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달 착륙 관련 행정 명령 덕분에 이 우주 관련들의 종목 상승세가 좋습니다. 로켓랩, 인투이티브, 머신스 등 지난주부터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우주 관련된 종목들의 전망과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기존에 이제 올 한 해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이런 이 주도 섹터들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감과 동시에 네. 이런 대체 어떤 산업에 대한 이 관심도가 좀 올라오는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분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번 AI 수익성 논란에서도 우리가 봤겠지만 네. 이 우주 같은 테마성이 짙은 산업들은 더더욱 사업 모델이라든지 어떤 이런 계약 현금 흐름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선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어떤 흐름처럼 정부 정책 주도 하의 테마들, 그러니까 장기 계약이라든지 보조금, 인센티브 같은 이런 성격의 것들은 막상 예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권의 이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계산해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주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내세우는 게 이제 수주 잔고, 백로그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 또한 취소, 연기, 그다음에 옵션 미행사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계약 형태가 고정 형태인지 아니면 원가 플러스 마진 구조인지 이거에 따라서 리스크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마지막으로 우주 기업들은 이제 이 제약 바이오처럼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크고 그렇죠. 적자 기간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깁니다. 네. 그래서 현금 보유나 현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악화가 되다 보면 증자라든지 시비 아니면 워런트 이런 것들을 이제 발행을 하면서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이라든지 단기 투자, 부채 이런 항목들을 좀 꼼꼼히 체크해 보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